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헬로 에브리원. 예. 헬로 추석 에브리원. 예. 예, 굿 추석 에브리원.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부터 바쁘게 고향 내려가셔서 고향에서 혹시 저희 찐시황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또 여행 좀 오랜만에 떠나보겠어. 그래서 여행지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와 TV와 침대와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잘 들어오셨고요. 일단 휴일이면은 휴일답게 휴일처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뵙는 친지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또 친구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당연히 기원하면서 그 사이에 이어지는 이제 미국 시장, 예,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이제 그렇게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참전 예,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와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유, 미국은 뭐 이렇게 세 이런 느낌이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세상에 돈이 모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석 기간 동안에 한국 증시 안 열리니까 미국으로 열심히 또 매매해야지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네, 화이팅 하시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리듬 깨지다가 또 목요일 날부터 한국 증시에 대해서 또 대응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만나요. See you in America. 예,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증시 동향들 한번 보면서 어떤 간밤에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신고가 돌파하려고 그래요. 예, 바로 앞에 고가를 떡 남겨두고 상당히 센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신고가. 네, 그리고 또 S&P 500 마찬가지로 지난번이 5,669, 예, 지금 5,626. 야, 또 그냥 눌렸다가 바로 돌아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요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번 고점 이어졌던 요 추세를 이제 막 돌파하면서 힘내려고 딱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요거 아주 또 안착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근데 거래는 살짝 줄고 있습니다. 거래 늘어나면서 요 저항대 돌파해서 이쪽으로 쭉 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시원하게 저희 월, 화, 수 그냥 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살짝 저항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가느냐, 뭐 이런 두 가지 방향 쪽으로 지금 저항대 앞에서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 저희는 다른 것보다 그래도 나스닥 시장이 더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눌림목들 나오는지 그냥 돌파하는지 요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흐름 보면은 나스닥보다 러셀 2000이 더 강했어요.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동향을 봤었을 때 러셀 2000이 확실히 강하죠. 2.5%대 올랐고 나머지들 약간 좀 상승은 상승인데 내가 제일 세, 형님들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고,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1.68%. 그래서 반도체 지수 돌아가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인데,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이고, 예, 전날 장중에 7%까지 빠지다가 다시 돌려놓고 오늘은 다시 한 4%대 넘게,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나왔던 부분들이 9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도 69로 67.9보다 개선됐습니다. 소비가 빠지게 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9월달은 생각보다 이제 7월, 8월달 휴가쯤 들어오고 9월달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소비가 좋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 10월 넘어가면서는 11월, 12월 또 이어지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소비가 약간 좀 그때를 대비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의 기대 심리는 남아있다. 하지만
고용 관련된 쪽의 심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전히 고용 시장은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위축이 나온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시장들이 고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용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높은 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 이게 벌써 2년째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죠. 이런 쪽에서 연체율이 또 정체됐다. 그나마 연체율 쪽은 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좀 고점에서 좀 정체됐다. 나쁘지 않은 얘기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축률 얘기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축률은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고, 초과저축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 흐름들이 좀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2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총 자금은 선진국 쪽에서 미국, 일본, 유럽 쪽 유출되고, 중국으로 중국 시장으로 유입되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가는 경향들, 인도 쪽으로 가고 있고, 두 가지 국가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2,700입니다. 지금 지수가 어디쯤 와 있냐면은 코로나19 때 지금 2019년도가 2,440이니까 거의 그 정도를 향해서 그때부터는 올려있지만 그때 나왔던 저가 때 부근 2020년도 때 헝다 이슈 때 그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이 엉망이죠.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떤 반전이 나올 것인데, 중국 쪽에 그냥 씁쓸한 거죠. 옆 나라 그냥 특히 그렇게 달가운 모습들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씁쓸하고, 그런 쪽에서 수직 하락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걱정이나 우려도 계속 되고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단기 금리가 약간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차원으로 봤을 때 단기 금리가 이렇게 쭉 정상화되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바뀌기 시작하다가 단기가 먼저 빠진다. 요거에 대한 변화들을 또 시장이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예전의 연준 위원들, 그리고 또 최근에 목소리가 나오는 쪽을 흐름을 보게 되면 50bp 인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분도 나는 개인적이라고 하게 되면 50bp를 더 선호한다. 그게 그렇게 하고 또 연준에서 좀 다독이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큰 충격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CME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은 50bp 인하 확률이 51%까지 급증했습니다. 잠깐만, 이쪽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고통받았던 중소형주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더 빠르게 탄력을 받았다라는 쪽들은 이제 시장의 반응은 50bp 인하하게 되면 경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쪽으로 우려감도 있지만, 우린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라고 하는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였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다음 주 가봐야 됩니다. 다음 주 또 월, 화, 수 또 시장 분위기 보면서 거기에 뉘앙스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빨리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달러도 약세 전환,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요거 좀 애매한 국면들이죠. 한번 잠깐 볼까요? 달러는 그래서 50bp까지 인하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 흐름들의 폭은 조금 101.5 이 정도까지 해서 전환됐던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달러 약세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타 통화들, 또 신흥국 통화들은 강세로 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엔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좀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되네요. 지금 140.7,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요 라인들이죠. 작년 12월 달, 그리고 또 지난번 저점은 깨졌고, 그리고 다음 지지권을 본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137, 8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게 강조드렸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각도 자체가 좀 되게 가팔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 시장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강했지만 일본 시장은 또 생각보다 빠르게 하강하는 빠르게 올라오는 엔화 강세에 대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요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40이 빠르게 깨져서 다음 지지권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썩 또 그냥 편하게 볼 만한 쪽은 또 아니다라는 쪽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위험 자산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가 들어왔던 대표적인 쪽 보게 되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3번 지지를 하더니 딱 전환되기 시작하네요. 이런 건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6만 달러대. 그래가지고 또 게다가 저희 추석 연휴다 보니까 지금 투자 유목민들, 갈 곳이 없는 투자 노마드들은 이제 미국 증시 아니면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지 잘했고 돌파 시도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열려진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금리 볼까요?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도 당연히 지금 단기물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강 기조가 계속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될 거야. 근데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될 가능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가 먼저 반응. 이제 지금 10년물도 하락세긴 하락세인데 못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연중 저점대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속도가 들어온다. 만약에 50bp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금리 관련된 여파들도 조금 더 밑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들은 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자체는 거의 그냥 약보합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게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힘을 내기 시작하네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자리가 그래도 이거 안 깼네요. 여기서 지난번 저점대 요 라인들, 그래서 지난번에 BNP8엠에서 얘기했던 건 HBM 공급 과잉.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은 당연히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가격이 위축될 것 같고, 그러면 디램 쪽으로 더 제조업체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디램도 과잉 하락, 디램 쪽은 또 침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지들이 아마 쇼 포지션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장중에 확 밀었다가 다시 돌리고, 그건 아니지 이런 쪽의 변화를 보니까 쇼 실패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웰스파고에서는 뭔 소리 하느냐, 지금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HBM이 왜 지금 그렇게 공급 과잉 정도냐, 아직 쇼티지다, 여전히 내년까지 봤었을 때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과잉 우려 과도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이게 좀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논란이 많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돌리는 거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이 디램 가격들, DDR5, 4 모두 다, 5도 뭐 격차는 있긴 하지만 고점에서 좀 탁 치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 가격들에 대해서 많이 체크할 것 같고, 스팟 가격 동향들이나 변화들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했네 라는 변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디램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네,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쓰나미처럼 쫙 몰려오는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버티고, 얘도 비메모리처럼 따라가서 올라줘라 라고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그 리포트 나오고 살짝 들어가 봤더니 그게 뭐 완전히 뭐 탄력적으로 팍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바닥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조금 쳐졌던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 전날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이런 것들도 축 쳐졌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흐름 보시게 되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까지 그 전날에는 반도체 쪽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다가 그래도 우리 여기 소외되면 안 되겠지, 거의 똑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지난번 저점대에서 딱 지키고 거기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200달러 근처까지 다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차곡차곡 움직이면서 나머지 반도체 쪽에 소부장들도 고개를 드느냐에 따라서 저희 분위기도 바뀌겠죠.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들도 뭐 어제는 분위기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그래도 좀 꿀럭꿀럭하고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왔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이 요즘이 좀 뜨겁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10월 달에 FSD를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협력할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우버가 또 급등하네요. 우버 같은 경우도 강하고 또 구글과 웨이모 이렇게 지금 테슬라와 우버, 구글과 웨이모 이런 관계 쪽으로 지금 자율주행이 딱 세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버 경쟁업체 리프트는 나는 뭐지? 라고 이렇게 빠져버리고 게다가 또 나머지 뭐 리비안 이런 쪽은 뭐 변동성 크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AI 기술이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AI 기술이 지금 소프트웨어화로 가고 있는 과정 쪽에서 지금 약간 온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수요를 자극하지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소프트웨어로 와서 뭔가를 강하게 확신 있게 보여준다라는 쪽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에 들어가는 AI가 훨씬 더 먼저 성과를 내보고 있고 온디바이스 기대했던 것보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AI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테슬라겠죠. 그래서 눈여겨서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그러면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는데 막상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아직 전기차 관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요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기차 관련 수요가 아직은 캐집에서 안 끝났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이거를 뭔가를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종목 중에서 요것도 눈에 띕니다. 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개인의 일일 수입 제품의 면세 한도를 그러니까 일일 수입 제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한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오히려 저가로 들어오는 것들도 다 중국산은 막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판도더, 테무 쪽, 알리바바 이거 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다른 종목보다 요게 눈에 띄네요. 부동산 중개회사 레드핀이라는 회사 그리고 또 DR 호튼, KB 홈 그런 쪽입니다. DR 호튼, KB 홈, 건설업체 그리고 가구 소매업체 이런 것들 25%나 올라갔네요.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좀 추세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건설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리얼스테이트 관련된 쪽에 서비스 들어가는 회사들 이쪽 서비스 회사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리츠입니다. 리츠는 강조 많이 드렸어요. 한국도 리츠 잘 보셔야 된다. 미국 쪽도 지난번에 보셨던 뱅가드 리얼스테이트 ETF 이것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편이죠.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섹터들 이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종목들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 요거 관련돼서 오늘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캐치해 놓으시고 요게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지 특히 최근에 들어오는 DR 호튼 요거 개인적으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건설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은 또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많이 위축됐다가 빠르게 들어간다. 중소형주 위축은 거의 성장주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성장주 쪽에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최근에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어도비는 오히려 시장보다 좀 위축됐고 오라클은 요즘에 다 블랙웰 탑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서 계속 또 시장이 관심을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보잉은 또 파업이네요. 3.6% 빠졌고 그리고 또 나머지 그나마 조금 그동안에 좀 충격받았던
금융주 쪽에서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조금 좀 변화가 좀 들어오나 싶은데 아직 금융주는 빠르게 못 올라옵니다.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예대 마진이 축소되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흐름들입니다.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니티는 지금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거 여기서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목 볼까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한 40달러대에서 그냥 주구장창 빠지다가 지금 그나마 고점대가 40달러대였죠. 그러다 지금 이제 좀 올라왔다 싶은 게 절반 20달러대. 이게 지금 나오는 미국의 성장주 그리고 또 한참 소프트웨어와 함께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질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잘 한번 조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여기서 좀 횡보했다가 근데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중요한 지지권들 잘 지키고 위쪽으로 턴한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항권 딱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렸을 때 아마 적어도 한 18달러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또 기회가 나오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중소형주 움직인다. 거기서 소프트웨어 쪽도 다 고생 많이 했다. 이거와 함께 변화되는 흐름들에 대한 확인들을 서서히 해가는 과정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50bp가 아니라 그냥 25bp 쪽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약간 또 출렁이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가겠지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종목들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이 여기서 확인된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변화들이 살짝 바뀌고 있다는 거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 대형주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의 테슬라 지금 주가는 견조합니다. 견조한데 혹시나 요거 갔다가 한번 우르르 맞은 거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고점대 시도하는데 역시나 지금 단기 추세는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0달러 이상을 딱 안착을 시킬지 또 여기서 쭉 변화가 될지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거래는 떨어지는데 요게 관건이죠. 떨어지는데 늘어나면서 230달러 안착된다 그러면 요거 추세가 확인되는 거고 못한다 그러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다시 210달러대 근처 들어오게 되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인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입니다. 애플은 실망감이 좀 크죠. 아직까지는요. 근데 그런 아이폰 12, 13, 14, 15, 16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는 이거 가지고 이거 갖고 뭘 사라는 거냐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한 달만 기다리세요. 우리 인텔리전스 가지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변화 이것도 일단 횡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반응 보고 야 드디어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AI다 빠밤 이렇게 나올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횡보하다가 240달러대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게 생각보다 부진하다. 그러면 바로 여기 이탈할 겁니다. 215달러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애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춰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맞았네. 반뚝 잘라서 파는 게 맞았네. 이게 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 감 떨어졌네. 이런 거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투자했던 지금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도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 옥시덴탈이죠. 이것도 좀 주가가 유가 하락과 함께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예, 워렌 버핏 선생님이신데 예,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엔비디아까지 마저 볼까요? 예, 엔비디아는 일단 지금 저항입니다. 밑에선 빠르게 돌아왔어요. 근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왜 미국 시장 분위기 좋은데 못 가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딱 저항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못 가는 거죠. 거래량 부족합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힘은 확인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지 하든가 아니면 좀 주춤했다가 오히려 바톤을 중소형 기술주 쪽으로 넘겨주면서 아까 말씀했던 소프트웨어 성장주 이쪽으로 넘겨주기 시작하면서 그쪽들이 더 탄력받고 이건 약간 좀 묵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의 분산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 매매할 때 중요한 분위기예요. 그러면 다 대형 빅테크 기술주 쪽으로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약간 좀 중소형 IT 계열 쪽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도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들, 흐름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시장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열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들은 이제 그 변화 흐름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만 좀 체크를 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월화수 또 나오는 흐름들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향들은 섹터 흐름들은 분석을 오늘 못합니다. 하지만 큰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는 약하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반도체가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안 좋고 거기다가 또 특히 외국인이죠. 외국인들 그렇게 매도세가 거칠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거 좀 지금 당장은 어렵다, 당장은 힘들다라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지금 안 비쌉니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저평가, 싼 국면까지 그렇게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싼 국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하락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지금 판다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비중 조절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파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는 구간까지 들어왔고 그러면 반도체는 기다리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변화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아쉽게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엇갈리시는데 시스템 반도체와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갈릴 겁니다. SOX와 ASOX가 갈려서 두 가지의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AI가 충분히 묻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모여있는 ASOX를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 똑같이 또 레버리지 또 나올 거고 또 SSOX 뭐 다 똑같이 이런 레버리지로 쓰여지는 쪽들이 또 다시 탄생하겠죠. 미국도. 네, 그러면 타겟은 그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약간 좀 변동성 낮은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가 섞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가지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싸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만 변화가 들어오면 올라갈 거야.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듯이 탄력들이 V자로 팍 올라가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웅크리고 있지만 기다려. 그리고 나머지 쪽의 섹터들이 반도체가 쉴 때 나머지 섹터들이 형님 제가 그 몫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추석 이후부터도 이 관계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주춤한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들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실적이 앞으로 27일인가요? 뭐 나오기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변화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쪽은 좀 다르게 취급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바로 밀립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센 거 보고 이게 다시 소외가 된다 그러면 그때 또 타이밍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아니면 반도체가 약했을 때 2차전지나 그리고 또 나머지 섹터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게 밸류업 쪽들 이거 당장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는 지수화 시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쪽들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드디어 금융주는 벌써 매매한 지는 좀 됩니다. 이제 이쪽도 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밸류업 쪽들 챙기고 보는 것들 올라갈 땐 잘 안 따라가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출렁임 나와서 조정받고 움직인다. 그러면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겠죠.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안 따라가요. 하지만 제가 42만 원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8만 원대쯤이면 들어가도 된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맞이한다 그러면 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업 쪽들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섹터들 뭐 조선 또 움직였었고 이게 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방산도 고개를 들고 시작하고 그리고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들은 괜찮게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안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이런 구분들 쪽에서 대표 주자들 하나씩 딱딱딱 선정해서
반도체 약할 때 이를 대체하는 종목의 흐름들 맞춰 가보고, 오히려 반도체가 다시 힘을 낸다 그러면 이쪽은 또 플레이를 약간 일단 중지, 반도체 쪽에서 몰아가서 또 많이 좀 밀렸던 종목들 변화를 보면 되겠죠. 한국 증시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소 게임만 계속 왔다 갔다,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 흐름 보시면서 꼭 올라가는 것 쫓아가지 마세요. 그 올라간다 그러면 그 섹터 말고 다른 소외된 섹터 쪽, 소외됐지만 완전히 소외가 되지 않고 기다렸다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려보면 이쪽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쪽도 갔던 거 조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이 된다라고 해서 막 그쪽으로 몰아쳤다가는 항상 저희가 잡게 되면 고점 잡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장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얘기 보시다 보면은 항상 종목들 매매 타이밍이 거의 막 올라가는 데 쫓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좋다 얘기를 하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빠졌네요. 이건 집어넣고, 예, 그 고점에서 막 차트 좋은데 샀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시 조정 나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 많이 하시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바이오 조정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차라리 타이밍을 좀 선순환되기 시작해서 맞춰야 되지, 차라리 차트 좋다고 해서 고점에 딱 해서 이거 돌파매매 이거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대해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너무 제가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안 사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증권방송이나 또 시장에서 바이오주 이슈를 가져오고 오시는 어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아니면 안 사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한국 증시는 그런 걸 꼬십니다. 예. 그래서 고가에 누가 내 걸 좀 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다시 약속하시죠. 예. 추석 이후에는 고점에서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사는 매매, 이거는 제발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고, 그거 아니어도 오히려 기다리게 되면 저기 좀 약간 좀 나 다음 타자지라고 대기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차라리 사셔서 우리 이거를 그 유혹을 이기셔서 그런 쪽을 준비해뒀다가 요 사이클만 한 번씩 타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빠지고 요쪽이 올라가고 그러면 나 이번에 성공했네. 그럼 이거 올라가다가 그럼 정리하고 이거 빠진 거 여기 사고, 이렇게 좀 수단해서 뭔가 이 수단 메비스의 띠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또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예, 추석 연휴 전날 이게 뭔 퍼포먼스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네, 꼭 좀 타이밍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이번에 하반기 실전 주식 투자 쪽에서 저희 교육하시는 수강생분들을 데리고 충분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들은 신세계를 보고 있다. 네,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혹시나 교육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장세 쪽에서 안 따라가고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할 수 있는 흐름들, 수강하셨던 분들 화이팅! 그리고 또 같이 시장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남은 하반기 돈 좀 회복해야 돼, 계좌 회복해야 돼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적어도 시장에서 돈 없는 시장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변화가 그렇게 이끌어간다. 만약에 주도적인 종목들이 탄생해서 주도주 간다라고 하는 일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이면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런 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죠. 그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순환적인 흐름들로 먼저 시장을 대응하자. 이게 더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그렇게 크게 시장 못 따라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계좌가 위축됐다가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계좌가 출렁하면서 우상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는 쉬세요. 다시 쉬세요. 예, 드시고 마시고 보고 주무시고 이런 모드로 한 3박 4일 동안 저희 한번 찌어봅시다. 예, 찌어보시고, 하지만 너무 쪘다 생각하시면은 공원 한 바퀴, 그리고 또 요즘 러닝이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러닝을 저도 한번 하려다가 저는 오랜만에 또 운동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테니스 좀 약속을 잡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막 뻐그적거리는 몸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뭐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등산 이런 거. 이것도 새롭게 또 약간 날씨가 좀 더위가 주춤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즐길 수 있는 레저도 한번 즐기시면서 편안한 연휴 되시고요. 저는 그 다음엔 좀 사라져 있다가 다음 목요일 날 아침에 시장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찐시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피 추석. 네, 절 올리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고 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